판례 23-5 세 번째 판례죠. A급인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갑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그다음 토지 소유자 구미시 A에게 청산금을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이 여기 2019년 5월 17일 날 A를 상대로 정당한 청산금 35억 정도인데 그걸 초과하는 4억 정도의 청산금, 교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서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채무니까 A에게는 이제 권리가 있는 거잖아. 권리. 그래서 권리가 없고 나의 교부 채무 의무도 없다.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를 다툰 소송인데 도시개발법이 공법이기 때문에 얘는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툰 소송이라서 따라서 이제 요 판례에 따르면 이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당사소송 제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 기존 청산금을 지급했었는데 여기 이제 39억인데 39억에서 변경된 청산금 제대로 산정된 청산금 35억을 빼면 4억이 남으니까 4억 정도가 남으니까 이거를 청산금을 직권 변경하고 이제 A에게 통보한 다음에 초과 지급한 22년 4월 6일 날 초과 지급한 청산금 4억여 원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 부당이득 반환 법률 관계를 다툰 소송은 이제 판례에 따르면 다솔에 따르면 공권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소송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를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지금 아까 교부 채무 부존재라는 당사자 소송을 항소심에서 민사소송으로 청구 취지 변경, 서변경한 것이에요. 갑의 변경 신청은 허용되는가? 즉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서변경 허용 여부 특이급 쟁점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항소심 법원의 2심 법원, 대구 고등법원인데 그 2심 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용되는 경우는 요 당사자 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에 대해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항소심 법원, 고등법원도 이제 의미가 있죠.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관할권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므로 결론 서변경 허용된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청산금 초과 지급한 거 초과 부분은 부존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소송,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소송, 그다음에 항소심 법원, 고등법원의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변경 가능하다. 민소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기초의 동일성 써주시면 같죠. 판례에 따르면 이제 청산금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판례 쟁점 1번 교부 청산금 채무 일부 부존재 확인소송의 법적 성질은 당사소송이고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 이게 이제 목차예요. 로마자 2, 로마자 3. 아니면 로마자 2번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쓰신 다음에 구별 실익, 구별 기준 써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요 부존재 확인, 그 다음에 4번에 민사소송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경우 동일한 경우에 당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서변경이 허용된지 여부 적극이죠. 적극. 그래서 1번 일부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소송이다. 근데 논거가 안 나왔죠. 공법에 따른 채무,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법상 당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명문의 규정은 없죠. 행소법에서. 그래서 이제 민소법을 준용하는 거죠. 8조 2항에 따라서 논거, 이유, 논거를 이제 많이 써주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8조 2항에 따라서 규정이 없으면 민소법을 준용할 수 있다. 262조에 따라 청구 기초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논거는 그동안에 예컨대 진료비 전북대학병원 초과 진료비 지급 민사성을 걔를 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 허용된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 소변경이 허용돼 왔다면 거꾸로 당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 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양자 간의 소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동그라미 3번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은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특히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뭐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논거가 있는데 뭐 세 개 다 쓰면 더 좋고 8조 2항 쓰시면 되고 8조 2항. 8조 2항에 의해서 청구 기초가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동일한 한도 내에서 그게 이제 제 교재도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 3번 사안 해결. 1번 갑의 교부 청산금 채무는 공법인 도시개발법.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못 쓴단 말이에요.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공법상 의무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존부를 다투는 소송인데 의무자인 갑이 원고, 권리자인 A가 피고가 되는 당사자다. 이렇게 논증하면 점수가 확 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사법인 민법상의 부당이득 법률관계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하는 소송이므로 민사소송. 2번 이제 이 분홍색 부분이 청구기초의 동일성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30억 초과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즉 4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과해서 뭐 4억 부분이 4억여 원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취지와 35억 초과해서 지급된 4억 부분이 청산금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 취지는 모두 정당한 청산금 채무가 35억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 이 지문을 뭐 써주시면 가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 청구 기초의 동일성 요거 정당한 금액 어차피 정당한 금액 똑같은 거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청구 기초가 동일하므로 결론 소변경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는 제가 이제 강조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쓰시면 점수가 높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